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조사 대상자는 물론 의뢰인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흥신소를 운영한 건데 이들은 서로 정보를 사고 팔아 뒷조사로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정효 기자입니다. 흥신소 홈페이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각종 민원 대행을 해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차량이나 사람을 찾아달라는 글부터 비용을 묻는 질문까지 의뢰인들의 글이 쏟아집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있는데 이걸로 뒷번 따고 전화번호에다가 빈번까지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죠? 20개, 25개. 예, 빈번은 요즘 얼마예요? 이거 50개. 황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흥신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지,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겁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한 건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흥신소 업자들은 의뢰인과 피의뢰인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을 일단 체포하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이들은 채권 추심업체에서 근무하며 채무자의 소재지를 찾았던 경험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태를 각 기업 및 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하였는데 일부 유관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였다며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정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리포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돈을 받고 남을 뒷조사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법에 보면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또는 영상 등을 통해서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개인정보거든요. 이런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고요. 비록 동의를 받아서 습득했다 할지라도 그 동의 권한을 넘어가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기한을 도과했을 때는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그럼 흥신소 자체는 불법은 아닌가요? 흥신소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흥신소가 존재하는 자체 이유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면은 실상 존재할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탐정제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진짜 불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탐정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탐정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돼 있어서 경찰 권력이나 검찰 권력이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탐정이 개인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어떤 정보를 습득해주고 뭔가를 밝혀내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째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류 중이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흥신소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거를 네, 의뢰를 하나요?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주로 이제 주변에 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재산 상태를 알아보려면 일단 주민번호를 알아야 되고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런 것에서부터서요.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상간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누군가하고 간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간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영화에서나 영화에서 봤던 것 저도 같아요. 예전에 취재를 할 때든가 이럴 때 흥신소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이런 거래가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실상은 굉장히 빈번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흥신소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식적인 손해수는 당연히 더 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간통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예전에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알아냈는데 이제 국가에서 도움을 안 주니까 오히려 흥신소에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간통죄가 있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가능했었는데 아예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음지를 통해서 이런 뒷조사를 이루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흥신소 거래가 더 많아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관공서를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실상 경찰이나 뭐 관공서, 세무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해임, 정직, 파면까지 다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를 위한 통한 유출은 줄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개인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휴대폰 대리점 등을 통해서 흥신소가 이 대리점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사고 또 다른 흥신소에 팔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는 요즘에 각종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뭐 여행정보 사이트, 홈쇼핑 이런 홈쇼핑에 이름과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어떤 주민번호의 조각조각들을 확인하는 거죠. 맞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 요즘 보이는 같은 게.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조심하고 비번을 자주 바꾼다고 해서 워낙 정보들이 많이 지금 맞아요.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나 주민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해당 집에 찾아가서 그 차량의 GPS 위치 추적기를 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당신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너무나 섬뜩하고 너무 그럴 수밖에 지금 이런 사례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순히 이렇게 흥신소에서 의뢰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역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역이용해서 협박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의 불륜행위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흥신소에 어떤 여자분이 불륜행위를 위임을 합니다.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남편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남편의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깔아서 남편의 어떤 이동 경로, 그다음에 카톡 주고받는 내용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불법적으로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남편의 약점을 잡은 다음에요. 이걸 부인한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남편한테 가지고 갑니다. 당신 부인한테 돈을 받고 이걸 정보를 습득했는데 이거 주면 어떻게 줘도 되느냐. 라고 해서 남편한테 또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부인에게 가서는 당신 남편이 알 수도 있다. 지금 경찰이 이걸 어떻게 알아챈 것 같다. 조사 들어간다 하면서 또 부인에게까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양쪽에서 다 뜯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인 A씨한테 접근해서 몰래 그동안에 찍었던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정보를 넘기면 이 가족들한테 염산을 뿌릴 수 있는 그런 테러도 벌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갖고 돈을 뜯기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탐정 제도가 그죠. 없다 보니까 이 사생활 자체 조사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이 지금 피의자들 이거 적용 법조가 어떻게 되나요? 적용 법조는 일단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 하에서만 그 목적 범위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러한 개인정보를 캐내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의뢰도 처벌이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치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차량에 GPS를 달아서 위치 정보를 습득한 경우는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또 협박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에 따라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의뢰한 사람도 그 뒷조사를 하는 사람도 법망에 걸리지만 의뢰한 사람도 법망에 걸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시켜서도 안 되고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입니다. 네,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고 하니 이 뒷조사 해서도 안 되고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